보는 뉴스, 듣는 뉴스,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봤습니다. 전 세계 목적지 53%는 여행 제한 완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시대 포인트 투 포인트 전략이 주요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에어부산이 부산과 중국 칭다오 노선 운항 재개합니다. 세계 커피 수도 뉴질랜드가 관련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비에젯 항공이 스카이보스 파워패스를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여행 스타트업 TTBB가 여행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여행 추억을 담은 7초에서 15초짜리 영상 대상으로 공모 진행합니다. 티웨이 항공이 탑승객 대상 싱싱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제주관광공사가 대한민국 SNS 대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입니다.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 10월 5일 월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는 유튜브에서 여행 중개소 또는 트래블 데일리를 검색하시면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소리로만 듣고 싶으시면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여행 중개소를 검색하시면 쉽게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10월 5일자 월요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맡고 있는 이정민 기자고요. 자,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예. 우리가 업계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일이 없어도 또 이 평일과 또 연휴 휴일에는 또 분명한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동안 조금 심신에 대한 좀 휴식 좀 취하셨을 줄 믿고 오늘 이제 또 한 주 시작하는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좀 더 공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입니다. 요 제정안을 마련해서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대상은요, 오픈마켓, 그리고 이제 우리 업계, 여행업계 대상으로 살펴보면 숙박 앱을 비롯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입니다. 자, 공정위가 밝힌 제정안의 주요 방향을 한번 볼게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거래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법 적용 대상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자, 매출액 또는 중개거래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적용돼요. 모두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좀 덩치가 있는 그런 업체만 조금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얘기죠. 자, 매출액의 경우 직전 사업년도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 및 부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수료 수입, 그러니까 매출액입니다. 요 매출액이 100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고요. 중개거래 금액의 경우 직전 사업년도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진 상품 용역 판매가액 합계액, 그러니까 중개거래 금액이 1,000억 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국내 숙박 플랫폼 업체의 경우 일부 주요 업체 정도만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왜냐, 정확한 매출액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최근 잘 나가고 있는 야놀자가 어느 정도 매출을 일으키는지 정확히 이제 들여받아봐야 알겠는데 이제 안 들여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 정도 몇 개 정도만 적용 대상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글로벌 숙박 플랫폼 업체입니다. 이른바 우리가 글로벌 OTA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동안 공정위에서 크게 어느 정도 조금 예의가 있으니까 조금 간섭 아닌 간섭은 했는데 이렇게 법으로 정하는 거는 사실상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의 경우 역외 적용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국내 입점 업체와 국내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소재지 및 설립 시 준거 법률에 관계없이 적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에 사무소가 있건 본사가 있건 관계없이 법 적용 무조건 하겠다는 얘기예요. 국외에 주소 영업소를 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53조 3 규정을 준용해서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조금 눈치를 봤는데 이번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할 것인지 이제 실효
실효성이 사실 좀 문제예요. 예. 여행업계의 경우 법 적용 대상 예외에 해당될 경우가 다수일 것으로 보이고 공정위가 밝힌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여행업계 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 걸릴 수가 많아요. 예, 몇 개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지 않는 거래 개시 알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다 오프라인이란 얘기인데 이건 그렇다 치고 재화 등의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비거래 플랫폼. 그러니까 순수 SNS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자신이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돼서 재화를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법 적용이 안 되고 거래 개시에 따라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결제 등만을 알선하는 플랫폼도 법 적용 대상이 안 되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데 순수 B2B 또는 C2C 플랫폼 요거는 법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업자들 간에 거래하는 거는 적용이 안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터치해 줄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업자들이 이제 뭐 이렇게 그 오픈마켓에 공급을 할 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순수 B2B 거래잖아요. 요건 요럴 경우는 법 적용이 안 되거든요. 요런 것도 나중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플랫폼과 계약 관계가 없는 사업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그러니까 검색 엔진 등인데 이것도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 사업체들은 앞으로요, 뭐 긴데 제가 좀 간추렸어요. 계약성 작성 및 교부 의무, 그 다음에 사전 통지 의무, 불공정 행위 금지, 보복 조치 금지 등 관련 조항을 지켜야 됩니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관계부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에 규제, 법제 심사, 그다음에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국회에 제출하면 이게 국회에서 통과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통과가 되겠지, 설마. 예. 아무튼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UNWTO죠. UN 국제관광기구가 9월 1일까지의 분석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그래서 115개 여행 목적지. 그러니까 115개의 여행 목적지면 전 세계의 한 53% 정도 되는데요. 여행 제한이 완화됐다고 그러네요. 7월 이후에 28개 목적지가 증가했대요. 이 중 2개 목적지는 여행 제한 완전 완화. 나머지 113개는 일정한 여행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거 보면 이제 또 선진국과 개도국 그 상의 차이가 좀 있어요. 선진국에서는 여행 목적지의 79%가 제한이 완화됐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47%만 목적지만이 여행 제한이 완화됐다고 합니다. 여행 제한을 완화한 목적지의 64%는 국제 여객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항공에 대한 의존도가 높거나 중간 정도였고요. 또한 전 세계의 많은 목적지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여행 제한 완화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고 엄격한 조치를 취했답니다. 예. 93개 목적지, 그러니까 93개면은 전 세계 한 43%. 요는 이제 계속해서 국경 폐쇄하고 있고, 이 중 27개 목적지는 최소 30주 동안 국경을 완전히 폐쇄한 적도 있다고 하네요. 자, 국경이 완전히 폐쇄된 목적지의 절반 이상이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로 분류되며 관광객의 이송을 위해 최소 70% 이상의 항공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였다고 합니다. 예. 자, UNWTO는 일부 지역에서 관광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는 제한이 강화되고 국경이 다시 폐쇄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조치와 권고사항 등이 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국가별 어떤 경제 규모, 그다음에 선진이냐, 개도국이냐, 후진국이냐, 뭐 이런 차이에 따라서 국경 폐쇄 아니면 뭐 여행 제한을 완화하는 차이가 이것 또한 또 격차가 벌어진다. 당연하겠죠. 뭐 아무래도 좀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나라를 선호할 테니까요. 예. 다음 소식, 세 번째 소식인데요. 스카이스캐너가 코로나19 시대의 여행 트렌드를 분석한 뉴 월드 오브 트래블을 발표했습니다. 스카이스캐너가 보유한 전 세계 항공권 검색 데이터, 여행 전문가의 견해 바탕으로 뭐 여러 가지 한번 조사를 했는데 간단히 한번 읊어드릴게요. 3월에 전 세계적으로 편도 항공권 검색이 급상승했대요. 왜냐하면 코로나 막 팬데믹 시작되니까 귀국하려고, 고향 가려고. 그래서 호주, 이탈리아, 뭐 한국 정도 이런 국가에서 편도 항공권 검색 비율이
굉장히 증가했답니다. 예, 이건 뭐 과거 일이니까. 국내선 항공권의 검색 비율은 3월부터 세계 각국에서 증가 추세고요.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답니다. 자, 국제선 비중은 3월과 4월 중에만 일시적으로 증가한 후에 세계적으로 감소가 지속됐고 8월에는 호주, 영국을 중심으로 다시 회복세를 좀 보였다고 합니다. 자, 여행 제한 등 규칙의 변동이 심해 여행 관련 상황이 불안정한 것을 반영, 7일 이내에 출발하는 항공권 검색 수가 여행 제한이 시행되기 직전에 급증한 후 감소했고요. 6월 이후 다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기업들의 출장 자제가 지속되고 있죠. 지금 상용 수요도 자제가 되고 있는데 비즈니스 여행 수요의 회복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형태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예. 향후에 비즈니스 및 레저를 포함한 위크 프로그램 등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는데요. LCC 같은 경우는 유연한 네트워크 전략으로 여행자의 욕구 변화에 맞춘 혁신적인 운영 태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국가, 지역별 감염 상황, 그리고 여행 제한 격리 조건 등 여행의 복잡성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이른바 포인트 투 포인트, 포인트 투 포인트, 자, 포인트 투 포인트입니다. 이 전략을 전개하는 LCC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또한 단거리 국내 여행 등이 주요해진 현재 상황도 LCC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선, 우리나라도 대략 비슷한 그런 경우의 수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여행 의사결정은 복잡화되며 여행 수요 회복의 포인트는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세계적인 여행 제한 추세가 조금씩 완화되면서 여행 제한 및 격리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이 여행 계획 및 예약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투명하게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 발생, 그다음에 예방 조치, 검역 상태, 이런 것들, 방역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한 투명한 정보가 제공이 돼야 앞으로 좀 인기 있는 목적지, 사람이 그나마 조금 관심을 갖는 여행 목적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분석으로 요약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트래블 데일리가 이렇게 요약 정리를 잘 해드립니다. 계속 많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에어 부산이 오는 15일부터 부산 칭다오 노선 운항 재개합니다. 노선 중단 233일 만입니다. 이번 칭다오 노선은 기존 운항 중인 인천 선전 노선에 이어 에어 부산의 두 번째 국제선 운항 노선입니다. 부산 칭다오 노선 주 1회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5분 김해 공항 출발이고 현지에 오전 11시 35분 도착합니다. 현지에서 방역 지침 완벽하게 한 후에 탑승하고 그렇다고 하네요. 부산 칭다오 노선 재운항으로 김해 국제 노선은 지난 4월 6일 정부의 관련 조치 후에 운항 재개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에어 부산이 밝혔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대략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추석 이후 이제 한 해가 마무리돼가는 마지막 분기점이죠. 10, 11, 12에. 아무튼 1년 너무 고생하시고 계신데 하루빨리 조금 상황이 나아진다는 그런 희소식들 들려오길 바라면서 이번 한 주도 건강히 그리고 잘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트래블 데일리 최선을 또 다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안녕!